미래에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 놓는 게 보험이라는 건데,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이 듭니다. 보험금 받는 건 정말 중요하죠. 만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짜증나겠죠. 화도 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래 도 보험입니다. 자, 주의할 점입니다. 본 영상은 한 회사를 폄하하거나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각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체국 보험을 갖고 계시다라면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체국 보험이란, 두 번째, 우체국 보험의 최근 대두되는 문제점, 세 번째, 최종 정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이 무엇인가 알아볼 텐데요. 우체국 보험은 먼저 공적 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는 민영보험이라고 하죠. 자, 설명을 돕자면 공적보험은 국가나 공영단체에 의해 유지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각 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회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니까 우체국보험이 국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같은 좋은 이미지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또한 우체국 보험은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유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요, 우체국 소관부처에서 감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요,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민원 분쟁 해결 및 소비자 보호에 민감하지만, 우체국 보험은 자체적인 감독하에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이 유사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체국에 대한 이미지, 곧 우체국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체국 아저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선물을 줄 것 같고, 좋은 소식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융권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체국 보험 같은 이런 유사보험은 자체적인 그런 규제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의 한도가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괜찮았어요.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우체국 보험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체국 보험은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보장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장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범위가 오히려 더 좁혀졌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대해서는요, 뇌의 보장은 뇌출혈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큰 넓은 범위에 대해서 많이 포괄적으로 해줬는데요, 지금은 뇌출혈만 해주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대한 질병 중에서 17%밖에 발생되지 않는 범위다 보니까 상당히 좁은 범위입니다. 많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받아주셔야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그런 여러 가지 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만 보장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더 좁아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갱신형이 주로 있습니다. 물론 비갱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담보인 암, 뇌, 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갱신이 없습니다.
갱신형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있는데 그 납입 기간만 납부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갱신이 더 좋고 어떤 분은 비갱신이 좋고, 지금은 보험을 대부분 비갱신으로 하고 있죠.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한 보장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호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률이 너무 낮습니다. 자,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우체국 보험이 일반 보험사보다 지급률이 8배나 낮습니다. 상당히 큰 비율이죠. 자, 이 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건의 보험금 청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민영보험사 같은 경우는 1건 정도가 미지급되는 거고요. 우체국 보험에서는 8건 정도가 미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도 하던데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겠죠. 미래에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 놓는 게 보험이라는 건데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이 듭니다. 보험금 받는 건 정말 중요하죠. 만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짜증나겠죠. 화도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보험이 다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전 우체국 보험이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가 지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체국 보험에 대한 문제가 하나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문제는 다들 있죠. 그런데 이제는 고객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보장이 좋고 선택에 제한이 있고 또한 비싸기까지 하다라면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친하니까 하는 그냥 믿어 보험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보장과 가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자해든 타해든 가입을 이미 하셨으니까 증권을 꺼내 보셔서 지금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꺼내 보실게요. 설마 내 거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신 거 아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문구가 있죠. 서랍 속에 묻어둔 증권 꺼내서 다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꺼내 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갱신형은 아닌지 또한 어떠한 보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체국 보험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내 증권을 보시고 혹시라도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상품은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또한 해지하는 게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해지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험이었습니다.